정도로 나눠봤습니다. 단체장은 모든 정책의 입안자이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고 또 수립한 정책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단체장이 아무리 시급하고 좋은 정책을 펴도 의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중간에 비틀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행정학자들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양수레바퀴로 굴러간다라고 이제 정의하셨는데, 저는 오른쪽에 이쪽 양수레바퀴로 가면 불필요한 논쟁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저는 앞뒤 바퀴로 가야 된다. 잘한 것은 밀어주고 잘못한 것은 뒤에서 제동을 걸어주고, 그래야지 의회가 견제와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나와서도 이와 유사한 이제 발제 토론을 했었는데, 과연 그러면 의회 또 제가 지난 1년 동안 대장동 산업단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저는 그 부천 영상산업단지와 그 대장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한 달치 안 되잖아요. 곧바로 이제 정례에서 대장동과 산업단지에 대해서 시정질이 됐고, 또 얼마 안 됐습니다만 대장동 산업단지 용역비를 의회가 승인이 됐고, 또 방송에 제가 출연을 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 도시계획 변경 공청회에도 제가 직접 참석을 했고요. 또 대장동 산업단지가 시급하다 이런 칼럼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왔습니다. 40분 지났으니까 좀 지루하시죠? 한 2시간 지났으니까 지루하시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은 대장동 개발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민당과 지방정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천상공회의소는 대장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4년 전부터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에서 공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네 분도 상공회에서 조찬 토론에 참석해서 대장동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히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공회의 소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원도 시민세 땅값이 문제라며 대안으로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에 스폰지고 하고 겨울에 마곡기구를 통해서 부천의 기업들이 이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기업들은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시급한 대장동 친환경 산업단지를 한석기 빨리 만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5회 부천시의회에서 대장동 산업단지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 원과 해외 벤치마킹 예산 3,700만 원이 통과됐습니다. 부천시 차원의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사실상 첫 발을 뗀 셈입니다. 관내 기업의 이주와 같이 보니까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 그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일자리 생기고 거기에 필요한 세수 확보되고, 그래야만이 부천시가 저성장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소울푸드를 넘어 세계인의 웰빙푸드로 대한민국 대표 발효식품 김치,
그 중심에 김치 종주국의 자부심을 지켜온 30여 년 전통의 김치 명가가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자료도 좀 찾아봤는데 사실 이제 의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 산업, 경제, 세수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성과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영상하고 우리 국장님 영상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부천시가 3대 위기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 관련돼서는 많은 이제 방금도 이제 그 백인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년에도 똑같은 위기 상황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백인상 기업이 42개가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기업이 몇 개 남아있어요? 33개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기업보다 나간 기업이 더 많다. 그러면 정치권이 산업 구조가 저 정도로 악화되도록 과연 뭘 했는가? 심각하게 이제 이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851개의 기업이 이제 유출이 됐고 또 4,988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공업지역 노후화 문제, 그 다음에 전국 경기도 제조업과 종사 수에 감소됐다는 것은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구 위기인데요. 국가나 그 지방 정부의 경쟁력은 첫째가 인구입니다. 두 번째가 땅덩어리입니다. 영토. 세 번째가 이제 자원이에요. 자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내국인을 기준으로 해서 26,712명이 이사간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인구가 대체적으로 25,000에서 3만, 또 더 많은데 성북동 같은 경우는 한 4만 정도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25,000에서 3만입니다. 그러면 저 기간 동안에 한 개 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잘 듣고 보셔야 알겠지만 일본은 지금 인구가 약 한 1억 2천 명이 돼요. 3년 전에 아베 수상은 자기 가장 그 핵심 오로파를 1억 총활약상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인구 1억 명을 지키겠다라는 이제 결기를 보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앙정부에서 인구를 관할하는 부서가 또 주무 책임자 과장이에요, 과장. 일본하고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제가 이제 그 작년 7월 달에 인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제안을 해서 우리도 그 인구 추진 단장이 이번에 이제 새로 직제로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작년 한 해 동안 5,821명이 이제 이사간 중에서 우리 부천대 청년들 아직 있는가요? 부천대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아직 앉아있는데요. 저 중에서 4,000명이, 4,081명이 이사간 거예요. 청년들이. 부천은 청년 절벽도시다. 청년이 꿈을 실현할 수 없는 도시는 희망이 없는 도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구가 위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위기 상태가 도래한 거예요. 재정 자립도, 재정 차지도가 50만 이상 도시가 경기도에 이제 9개 도시인데요. 우리 시가 두 가지 지표가 꼴등입니다. 꼴등. 그 다음에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수원, 성남, 화성보다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반 정도. 그러니까 그 지방 재정이 좋아질 리가 없는 거겠죠. 도세, 시세 포함해서 5,624억 원인데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15%인 856억밖에 안 됩니다. 오른쪽 보면 알겠지만 저런 도시들보다 우리 시가 굉장히 좀 낮잖아요. 지표들이. 저 내용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대장동 산업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농지 잠식, 뭐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환경 파괴, 대기 오염, 교통량 증가. 부천시는 인구밀도는 서울이 1위잖아요. 우리가 1위인데 그 녹지면 우리가 16%고 서울시가 19%예요. 그 다음에 1인당 녹지 면적이 국가가 기준으로 제시한 게 6제곱미터인데 우리 시는 5.32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도시개혁 수립 시 녹지 공간을 훼손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새롭게 뭔가 좀 도시개혁할 때는 녹지 확충을 권장해야 된다. 그래서 대장동 친환경 산업단지도 한 30% 정도 녹지를 확충을 해서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하천을 이렇게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도시도 신도시를 조성할 때 대체적으로 녹지 비율이 한 27%에서 30% 정도는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 대기 오염 문제, 생태 보존 문제 이런 것들 좀 해결해야 된다. GDP 3만 불 시대는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환경학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문가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생태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좀 도시계획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의회에서 도시계획 의견을 할 때 저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요. 미국 밀켈 경제연구소 제 양반이 이제 폴 러빙이 그 변호사더라고요. 글로벌 노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이제 책에서 나온 건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제가 인구 관련 정책 시정지를 했더니 저 책도 괜찮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추천한 책인데 저 책을 보는 게 2035년 되면 가구 절반이 65세인 거예요. 그럼 누가 서로를 키웁니까? 젊은 층하고 중년층이 좀 일을 해야 65세 되시는 어르신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청년과 중년층 일자리가 없어지면 세수도 없어지고 작년 통계는 청년 실업률이 12.5%예요. 통계청 통계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또는 젊은이들을 모시고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체감하는 청년 실업률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사회통계조사를 보니까 청년들이 갈수록 결혼을 기피하고 포기하고 있다고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세수가 들어오고 또 세수가 들어와야 국가나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을 이제 제때 주기는 주죠. 그런데 그것을 일반 예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빚을 내가지고 공무원들 봉급 주는 도시가 78개나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퇴보도시, 늙어버린 경제나 산업으로는 인력 유출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튼튼한 제조업을 통해서 복지와 경제를 조화를 통한 발전을 가져야 된다. 유럽의 이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도시들,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이런 도시들은 제조업이 굉장히 기초체력이 튼튼합니다. 우리 부천시도 제조업 튼튼한 도시,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양동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의 강점은 키우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강점은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기회요인은 경기도가 성남시하고 부천시하고 녹지 비율하고 산업 부위를 맞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빠르게 온 것입니다. 그런 기회 요인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천시와 민간 기업의 협력 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공회의소 산하의 대장부터 산업단지 민간 추진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부천시가 성장 동력 기획단인가요? 그것도 제가 제안을 한 건데 그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단은 전부 다 외부 교수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외부 교수님들이 학생들 안 가르치고 부천 경제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공무원, 또 경제계, 산업계, 또 교수님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책임감 있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제대로 가도록 의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민간과학으로 협력, 시민단체, 환경단체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해야 돼요. 환경단체 오셨습니까? 아까 그림에서 나왔잖아요. 원천적으로 환경단체에서는 대장동 산업단지를 반대한다. 아마 계속해서 반대할 겁니다. 지금은 행정이 민간 거버런스 협력 행정으로 가야 됩니다. 공유경제, 공유행정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좀 받아들여야만이 좀 평화롭게 친환경 산업단지가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부천시 그러니까 뭐 기업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기술은 빠른 5년, 지금은 10년 단위로 이제 주기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경제 또 산업 정책은 교수들이 말하는 거시적, 미시적보다는 거시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과 공무원들 협력체 구축이 필요하다. 또 지방의회가 이게 좀 제대로 가고 있나 가지 않고 있나 늘 점검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산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그냥 깔끔하니 정리가 됐습니다. 안 아파요. 왜냐? 이 제품 TLE 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이걸 먹고 나서부터 한 2주 정도 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많이 이용해